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일일 확진자 수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700명대에 육박하고 있어요.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 지금 큰 폭의 증가는 없지만 7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걱정일 수도 있죠. 좀 이따 안쪽으로. 예. 네, 즉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 넘는 상황에서 이 숫자보다 더 늘어나면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것인데 네네. 실제로는 진단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은 양성률도 뭐 거의 3%에 육박하고 어떤 데는 4%까지 나오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중환자 수가 23명이 늘었는데요. 사망도 8명이나 늘었다는 얘기는 실제 중환자는 31명이나 늘었다는 것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증가 폭이 환자 수가 많은 만큼 거기에 한 2% 정도 이 중환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하루에 10명 이상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이거 의료 체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역학조사가 쫓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들도 2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지금으로 봐서는 뭐 거의 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확산세가 이렇게 심각한 만큼 빨리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우리 정부가 유일하게 지금 계약을 맺은 기업의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FDA 승인이 연내에 불투명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불투명하다기보다 뭐 연내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상이 지금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 즉 완성이라는 건 다른 모더나나 파이자도 사실은 중간 결과를 갖고서 보고를 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인데 네네.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량에 있어서도 반을 주고 100%를 줬을 때 90%라는 것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고 네. 또 이 고령자 55세 이상의 환자들한테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밝혀내지를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추가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끝나는 상황들, 즉 임상 3상이 끝나진 않지만 중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두 달 더 걸릴 것으로 보여서 예. 빨라도 1월이나 돼야 아마 추가적으로 되고 이제 세 번째 정도로 승인은 받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이 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으니 이게 뭐 내년 하반기에나 이게 공급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우리나라는 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식약처가 뭐 승인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은 이 품목 허가도 아니고요. 긴급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영국도 먼저 승인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국의 경우도 미국 승인 나기 전에 먼저 영국에서 승인을 받고서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면은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접종을 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부담이 가는 것이 미국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난 것을 우리가 먼저 맞는 꼴이 되니까 아, 예, 우리나라 이 방역 당국 식약처에서는 좀 부담이 생길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일단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논리상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예, 예. 일단 승인을 하는 것도 뭐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건 이 식약처 당국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것이 또한 정치적인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 예.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회사인데 네네. 이 세 개가 다 한꺼번에 만약에 승인을 받게 되면은 모더나나 파이자는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좀 압력을 많이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즉 보도에 의하면 그렇긴 하지만 예, 예. 사실은 생산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아스트라제네카는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공장에서 지금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뭐 하반기 이후에나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네. 상황으로 봐서는 늦어도 2, 3월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계약한 이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다소 좀 불투명한 상황이 돼서 그럼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사실 이 두 백신을 이미 영국은 맞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조만간 가까운 시일 안에 이제 접종을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매 약관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약 완료가 끝났다 그 뜻은 지금 아닌 거죠? 그 뜻이 아니고요. 예. 네, 일단 계약할 수 있는 뭐 권리 정도 얻었다는 것인데 사실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예, 예. 물량 수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왜죠?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엄청난 숫자를 즉 미국만 해도 뭐 전체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0억 이상, 예. 영국도 3억 5,500만, 인구가 6,600만 밖에 안 되는 5배. 그러네요. 일본도 2억 9천만, 1억 2,500만인데 몇 배를 한 거거든요. 예, 예. 이것이 혹시 모를 것 때문에 이 위험성 때문에 많은 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 예.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계약한
나라에 우선순위를 주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뒤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우리나라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반기 이후에나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걱정되네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K-방역이다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정말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좀 칭찬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나눈 이야기처럼 백신 수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만 좀 뒤처지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야권 일부에서는 교수님, 홍보에만 좀 열을 올리다가 중요한 거 좀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 방역 당국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질병관리청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건복지부인 경우에서는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이 병상 확보 문제도 사실은 봄부터 이것이 계속돼야 된다고 했던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건데 지금 당장 닥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한다든지 또는 의사국시를 지금 못 보게 해서 내년에 2,400명 정도가 늘어나지는 않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공보위라든지 혹은 뭐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어디든지 지금 일단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이것을 시험을 못 보게 한다는 의미, 즉 뭐 국민적인 감정이 어찌됐든 간에 복지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더 마련하는 것이 맞는데 이 국민 정서상이 이것은 안 된다고 결정을 해버린 것이 좀 문제라고 보이고요. 여러 번 또 장관이 실수하는 발언들도 많이 했어요. 5월 초 같은 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역이 일사불란하게 범부처로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또 특히 복지부인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이 눈에 띄는 것이 야당의 지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야당이 항상 그런 부분을 지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이 백신 수급 우려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우리나라가 백신을 빨리 안전하게 잘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영국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일부 부작용 사례가 나왔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알레르기 반응이야 뭐 원래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 독감 백신 때 많은 네.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좀 그 의료기관에서 15분 내지 30분 있으라고 한 이유가 이게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사망하실 수도 있어서 응급 치료만 하면은 분명히 좋아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mRNA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맞아보지 않은 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 또 특히 이 급성 알러지 쇼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맞지 말라고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화이자 백신뿐만이 아닙니다. 모더나 백신도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런 후유증, 부작용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나올지 아직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문제인 것은 어제 영국에서 수천 명, 뭐 10,000명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2명이나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아무리 단기간에 이 부작용이라 할지라도 보통 10만, 100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런 아나필락시스 아니고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좀 더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진행되는 코로나19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 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치료제 개발은 더 희망적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긴 터널이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희망적인 대통령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보건당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간 3,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의 생각과 또 현실적인 오늘 장관의 발언이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요 좀 선제적으로 이 불분명한 경로를 가진 확진자들 빨리 찾아내겠다 이렇게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상이 없어도 무료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 장관님 말씀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게 이렇게까지 위급한 상황이 될 때까지 그럼 선제적으로 준비도 하지 않고 병상도 제대로 못했냐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들으면.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스크리닝 테스트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즉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종사자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주기적으로 빨리 좀 더 진단검사를 할 수 있었어야 되고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도 사실은 선별진료소에 가갖고서 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만약에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뭐 거의 10만 원 넘는 전후에 진단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았었을 텐데 즉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갈 때는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재로도 시작한 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진단을 많이 받게 되면은 과연 어디까지를 양성으로 할지 우리 통계상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별검사소에서 하는 것이 PCR 검사뿐만 아니라 항원 신속 진단 키트도 하고 타액 검사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확진 검사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찾아난 후에는 확진 검사를 해야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느냐 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진단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더 맞지 우리 시민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은데요. 진단검사의 특성을. 그것을 나는 무조건 뭐 이걸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걸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하여튼 꼭 필요한 조치라고는 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백순영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